네, 안녕하세요. M트렌드 구독자 여러분, 안신혜입니다. 저희 M트렌드가 지난 4월 7일 방송을 시작했는데 벌써 구독자 55,600명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 감사드리고요. 그 사랑에 보답하고자 더욱더 좋은 콘텐츠 제작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환 중 하나로 저희 또 새로운 코너 준비를 했는데 새롭게 이분과 함께하게 됐네요. 경기신문의 김대훈 편집국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대원입니다. 네, 매주마다 모빌리티 소식을 전해주실 텐데 먼저 구독자분들 위해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신문의 김대훈 편집국장이고요. 사실은 이제 산업 부분의 취재 경력이 한 10년 되고요. 사회부도 제가 한 10년, 토탈 한 20여 년 지금 기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절은 이제 경제산업 쪽에, 그리고 반절은 이제 사회부, 쉽게 말하면 이렇게 막 비평하고 막 분란을 찾아가고 현장에 뛰었던 그런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는데, 이제는 모빌리티, 제가 좋아하는 자동차 분야, 그리고 움직이는 모든 것들을 좀 쉽고 좀 편안하게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네. 앞으로 잘 부탁드리고요. 제가 잘 부탁드려요. 예, 늦었지만 또 이제 국장님 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지난 5월 1일에 취임을 하셔서 벌써 한 4개월 정도 지났다고 들었는데 네네. 특히 뭐 제가 입수한 정보로는 네. 지역 고발형 밀착 기사가 또 돋보인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맞나요? 정확히 보셨고요. 이름이 그냥 경기신문이다 보니까 이제 경기도에 위치한 신문이고요. 사실은 저도 이제 중앙에서 일하다가 지역에서 일하는 건 사실 처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일하고 있지만 어쨌든 수도권 내 소식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경기도 이야기뿐만 아니라 이제 중앙 이야기, 서울 이야기, 전국 이야기 다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또 경기도 이야기를 많이 담아서 얘기를 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아무래도 또 이제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이 채널이 모빌리티 채널이다 보니까 맞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모빌리티나 자동차와 또 어떤 인연이 있는지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일단은 뭐 제가 차를 갖고 있으니까 인연이 차와 있는 거고, 저 어렸을 때부터 차를 그냥 좋아했습니다. 네네. 제 아들은 지금 기차를 좋아하고 있고요. 네. 저를 닮아서. 그래서 어쨌든 제가 한 8년 전에 제 이름을 달고 레알 시승기라는, 여러분들에게 유튜브에 검색해 보시면 김대훈 기자의 레알 시승기, 전 직장에 있을 때 했던 시승기, 그러니까 즉 기자가 직접 차를 타고 소개하는 그런 거를 제가 거의 우리나라 최초로 조금 하지 않았나, 지상파 이런 분들을 제외하고 유튜브가 도입될 당시에 그렇게 해서 레알 시승기 전문 기자로 제가 활약을 많이 해서 한때는 100만 가까이 한 회 목표가. 근데 네. 최고로 한 70만 정도 찍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인연이 있어서 쭉 자동차에 대한 관심을 가져왔고요. 취재도 한 8년간 해왔고, 지금은 이제 편집국장이니까 전체적으로 아우르고 있지만, 일단 자동차 제가 좋아하는 분야는 또 새로운 각오로 좀 취재도 하고 여러분들에게 좀 제가 알고 있는 노하우를 발휘해서 좀 쉽고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하려고 지금 이 자리에 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두루 다 커버를 하시지만 뼛속 깊이 DNA는 자동차다. 맞습니다. 네, 이 점 저희 체크를 하고 가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순서를 시작을 해볼 텐데 국내 소식 4개, 해외 소식 1개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먼저 국내 소식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얼마 전 광주형 일자리 1호 기업인 광주 글로벌 모터스에서 경영 SUV 캐스퍼를 출시해서 화제가 되던데 이 소식부터 알려주시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작은 차, 막 장난감처럼 생긴 그런 차가 튀어나왔습니다. 이름도 되게 귀여워요. 캐스퍼, 원래 유령 이름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광고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캐스퍼가 아닌 경영 SUV.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좀 SUV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좀 작은 SUV 캐스퍼가 지금 나왔는데요. 사실은 원래 좀 더 유명해진 거는 바로 말씀드리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사전 예약으로 이렇게 해서 캐스퍼를 구매하셨습니다. 개인 돈으로. 뭐 그건 제가 확인해 본 건 아니지만 벌써 말씀을 하겠지만 좀 싸게 한 800~900만 원대로 나올 것 같았다 했는데 사실 한 1,200만 원, 1,300만 원부터 풀 옵션이라고 하죠. 우리나라에 얘기하면 2,200만 원. 싸진 않습니다. 저는 조금 더 쌌으면 어땠을까 하는 게 이제 취재 기자들의 조금인데, 어쨌든 광주형 일자리로 해서 나온 1호
차량이라고 하는데 광주형 일자리를 말씀을 드리면 예전에 아마 제 기억으로는 윤장현 광주시장께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시에서도 돈을 부담하고 또 노조는 또 파업보다는 또 이렇게 노사 합의로 해서 좀 연봉은 낮아도 일자리가 보장되는 그런 새로운 개념의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 해서 만든 게 진통 끝에 광주형 일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도 지분 투자를 하고 그리고 광주에서도 지분 투자를 해서 만들어낸 게 이제 광주 글로벌 모터스라는 GGM. GGM. GGM 그러면 좀 있는 것 같지만 좀 광주 글로벌 모터스 하면 또 없는 듯한데 아무튼 GGM. 우리가 하는 GM이 아닙니다. 네, GGM. 광주 가운데 GGM. 하나, G 하나 더 G 하나에서 네. GGM. 그래서 사실은 일반 노동자의 연봉보다는 한 40% 수준이에요. 3,500만 원. 그러나 노동시간은 주 44시간. 그리고 정부와 지자체가 또 복지나 보육시설 이런 것들을 지원해 줍니다. 대신 좀 파업은 하지 않고 그리고 또 100% 온라인으로만 판매합니다. 왜냐하면 또 여러 가지 장비를 구하게 되면 가성비 대비 이렇게 좋은 효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네. 일반 차량처럼 일반 회사처럼 팔게 되면 좀 비용이 많이 드니까 이제 온라인으로만 구매하는데 저는 또 온라인만 또 구매하는 거는 좀 뭐라 그럴까 좀 부작용이 왜냐면 좀 타보고 이렇게 사야 되잖아요. 네. 사람들은. 근데 이 차를 캐스퍼를 좀 시승할 수 있는 건 유일하게 이제 기자들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시승기도 좀 찾아볼 수 있는데 아무튼 온라인으로만 살 수 있다는 게 저는 조금은 좀 의아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리고 이게 지금 현대자동차가 생산하는 그런 캐스퍼고요. 사전 예약 5시간 만에 12,000대 올해 목표를 다 채웠습니다. 5시간 만에요. 네, 5시간 만에. 그러니까 관심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자,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왜 안 타보고 다 신청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 침대 살 때, 옷 살 때 안 입어보고 안 타보고. 뭐 콩나물 살 때 뭐 할 때도 다 꼼꼼하게 따져봐야 그죠? 되긴 한데. 네. 실제로 남자도 사진 보는 거하고 만나는 거하고 어떻습니까? 다를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저도 오늘 오다가 보니까 캐스퍼 싣고 가는 트레일러를 봤는데 이야. 되게 이뻤거든요. 사실은 제가 아직 실물을 못 봤습니다. 오늘 처음 봤는데 조금은 실망스럽다. 조금 좀 작더라고. 차가 생각한 것보다 작고 근데 귀엽긴 하다. 뭐 그런 스타일 좋아하는 사람들은 사셔도 되는데요.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5시간 만에 12,000대를 넘어서는 실적을 올렸다고 하니까 사실 성공한 거죠. 그리고 안전장치, 첨단 운전 보조 시스템, ADAS, 차선 유지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7개 에어백, 뭐 이런 기타 등등 편의장치는 아마 현대차가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다 집어넣었다고 합니다. 근데 옵션입니다. 참고하시고 아마 이런 것들이 안 들어가면 1,385만 원짜리 쉽게 말하면 깡통이죠. 근데 대부분 중간급 사니까 네. 안신의 앵커도 아마 제가 볼 땐 모던으로 사면 어떨까. 그럴게요. 예.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캐스퍼 말씀드렸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00% 온라인으로 판매하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소식도 전해드릴게요. 올 상반기부터 이제 아무래도 자동차 산업 업계에 이렇게 발을 잡았다고 해야 될까? 발목을 계속 잡았던 이슈인데, 네네. 자동차 반도체 부족 사태 아직까지도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얼마 전에 보니까 아산이랑 울산 공장 가동 중단 선언도 있었던 걸로 알고, 네. 그리고 또 이제 이창환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부회장님은 앞으로 공급난이 뭐 올해로 끝날 게 아니라 2, 3년간 더 지속될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더라고요. 네네. 그래서일까요? 일단 실적 자체는 현대차나 기아 굉장히 좋았던 걸로 아는데 막상 주가는 덜 가요. 그러니까요. 아무튼 주가가 좀 미래를 보고 이제 반영된다고 하는 건데 저도 현대차, 기아차가 조금은 어렵겠다. 왜 어려울까요? 우리 전 세계가 어려운 게 하나가 있잖아요. 코로나. 그렇죠. 나쁜 바이러스죠. 그래서 코로나19 때문에 사실은 저도 잘 몰랐습니다. 이거 공부하기 전까지 몰랐는데 차량용 반도체가 몇 개 들어간지 아세요? 차량에? 기본적으로? 2,000개? 3,000개? 오. 공부 좀 했어요. 제가 그러네. M채널 또 진행자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1,400개 정도 들어간다고 알고 있는데. 죄송해요. 좀 아니었네요. 세게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뭐 맞는 거죠. 2,000개 정도 네, 들어간다는 거 네. 알면 대단하네요. 그 정도. 네. 그래서 차량도 거의 이제 요즘 전자기기잖아요. 전자기기에 들어간 게 다 조그만한
그 칩들 이런 게 다 반도체인데 사실은 코로나라는 변수 때문에 공장들이 많이 가동이 안 된 게 자동차 반도체 수급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삼성 반도체, 야 우리나라 삼성 반도체 세계에서 1위 아니야? 근데 우리는 이게 삼성에서 만드는 반도체는 이제 가전용 수요가 많으니까 차량용 수요는 4% 정도 판매. 그래요? 그럼 다 해외 쪽에 있는 건가요? 그렇죠. 다 공장들 이게 다른 나라에서 반도체들 만드는데 해외 공장들, 즉 말레이시아나 뭐 베트남 이런데 해외 공장들 차량용 반도체를 만드는 그런 공장들이 있는데 그런 공장들이 지금 뭐 코로나로 있어도 격리되고 하면 스탑되면 못 만들잖아요. 네, 못 만들면 수요가 있는데 수요가 이제 다시 살아났을 때 맞춰야 되는데 그거를 맞추기가 지금 어렵다. 그게 가장 큰 지금 문제다. 근데 지금 미국에서 그래도 활성화 정책을 해서 자동차 산업이 다시 올라오고 있는데 이제 뒤늦게 수요를 맞추려고 하다 보니 막 많이 찍어내도 아직 많이 부족하다. 네, 이런 지금 상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정확하게 좀 제가 말씀을 드려야 이제 업체 이름들을 말씀을 드려야 여러분들이 또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 동남아시아 그리고 독일의 인피니온, 스위스의 ST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네덜란드 NXP, 일본의 르네사스 등이 이제 차량용 반도체 기업들의 생산 기지를 다 동남아시아에 밀집해 놨습니다. 동남아시아는 가보셨잖아요. 그렇죠. 지금 코로나 장난 아니잖아요. 네, 셧다운된 곳도 여전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다 셧다운되고 했기 때문에 반도체 수급에 큰 영향이 지금 미치고 있습니다. 지금 뭐 4, 6개월 지금 신청해도 지금 현대차도 지금 제네시스 같은 경우는 G90 뭐 이런 거 GV80 이런 거는 4, 5개월 걸렸거든요. 아이오닉 5는요? 아이오닉 5는 아마 제가 싹 들어왔기 때문에 모르는데 아이오닉 5는 별 문제 없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주문량이 아니기 때문에. GV80 이런 거는 4개월에서 5개월인데 지금 반도체 때문에 2개월 정도 더 늦춰지는 걸로 지금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현대차나 기아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물량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반도체 내재화와 함께 수입 물량을 미리미리 확보하는 게 지금 중요한 상황입니다. 어쨌든 현대차도 차는 다 만들어놨는데 반도체가 없으니까 출고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금. 예. 네, 정말 하루빨리 뭐 코로나 사태가 해결돼서 이 차량용 반도체 공급 문제도 좀 해결이 되고 하루빨리 이 마스크 벗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도 가져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 세 번째 이슈 한번 짚어볼게요. 배터리 소식인데 꿈의 배터리로 불리죠. 꿈의 네. 배터리 하면 바로 또 생각나는 게 전고체 배터리. 네. 개발에만 앞으로는 10년이 더 걸릴 거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놀랍게도 최근 도요타가 전고체 배터리 장착 차량을 공개를 했습니다. 네네, 자, 이로써 네네. 이제 배터리 전쟁의 뭐 새로운 서막이 시작됐다라는 얘기도 오고 가고 있는데 네. 그 시장 동향도 알려주시죠. 네네. 아무튼 뭐 일본이 사실은 자동차 시장에서는 업계 선두입니다. 우리나라는 뭐 애국심이 가득하기 때문에 현대차가 전 세계 탑일 것 같은데 전대 탑이 아니고요. 제조 부분에서 이제 만드는 양에 있어서는 전 세계 이제 5위급이고 아직도 일본 자동차 토요타가 전 세계 1위고 이제 독일이 이제 2위고 그래서 아무래도 더 치고 나가야 될 그런 게 있잖아요. 지금 요즘 이제 내연기관은 좀 줄이고 전기차는 늘리는 그런 전 세계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결국은 전기 자동차의 가장 핵심 기술은 뭐다? 핵심 기술은 뭐다? 배터리. 배터리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로 하면 이제 battery라고 하고요. 네. 우리나라 말로는 배터리, 배터리인데 배터리라고 하면 좀 배터리라고 못 아니고 알아먹었어요. 죄송합니다. 배터리, 예, 예. 배터리 기술인데 네. 이제 1차 전쟁을 하고 있는데 토요타가 이제 좀 앞서가기 위해서 2차 전쟁을 해서 죄송합니다. 배터리. 배터리의 기본은 이제 오래 가고 네. 충전이 빨리 되고 이게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전고체 배터리는 그걸 해결해 주나요? 그렇죠. 지금 전고체 배터리는 빨리 충전하고 오래 가는 그런 기술이라고 합니다. 네네. 지금 사실 제가 알기로는 좀 아무리 빨라도 급속 충전해도 지금 현재 빨라야 20분. 20분이면은 좀 속 그렇죠. 터지죠. 속 네. 터지죠. 근데 그것도 굉장히 빨라진 수준이거든. 20분 충전해서 300km. 이게 지금 평균 지금 속도입니다. 배터리 1차 속도 리튬 이온 배터리라고 하는데 이제 그거를 2배로 늘리는 거죠.
600km 5분 이내로 5분만 충전하면 그렇죠. 그럼 600km를 갈 수 그렇죠. 있는 그런 오. 기술을 이제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한다고 합니다. 근데 저도 사실은 배터리를 여러 개 깔아놓으면은 돼요, 사실은. 근데 무겁잖아요, 그러면 차가 잘 안 나가겠죠. 네.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작은 거 하나로 이제 오래가는 그걸 만드는 게 이제 기술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10년 걸린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10년 더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도요타가 내연기관 가솔린 즉 가솔린과 디젤도 넣는데 한 5분 정도 걸리거든요, 평균. 그러니까 5분에 들어와야 된다는 그런 게 있습니다. 네. 거기를 들어오게끔 이제 전고체 배터리가 장착된 프로토타입 자동차를 지난 7일 도요타가 유튜브를 통해서 공개했습니다. 국내 배터리 업체들도 뭔가 바빠지기 시작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지면 왜냐면 안 되죠. 지면 안 되고 이제 그걸 봤을 때는 아직은 프로토타입이기 때문에 그냥 그 모델이죠. 그러니까 이제 양산이 돼야 되는데 양산을 2025년부터 하겠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2030년에 하겠다는 건데 앞으로 그러니까 한 10년 정도 이제 그런 전고체 배터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배터리를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드리면 이제 차세대 배터리로 한국은 하이니켈 배터리를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중국은 나트륨 이온 배터리, 네. 그리고 일본은 전고체 배터리 개발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전고체 배터리가 전기차 산업을 확 바꿀 수 있는 꿈의 배터리로 지금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고체 상태 전해질을 사용하는 차세대 배터리가 돼서 에너지 밀도도 높아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회 충전으로 많이 갑니다. 딱딱한 거예요. 그러니까 액체가 아니기 때문에 화재나 이런 거에 좀 안전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지금 도요타가 굉장히 빨리 지금 밝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2030년도까지 우리나라 돈으로 15조 8천억 원을 투자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국내 배터리 업체들도 바빠졌죠. 지금 현재 삼성 SDI가 2025년에 전고체 배터리 개발을 마치겠다. 그래서 2027년에 상용화한다. 네. 왜? 우리 도요타 질 수 없다. 삼성이다.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도 2027년 이후 질 수 없다. 질 수 없다. LG다. SK 이노베이션도 2030년 이전 각각 상용화 목표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역시 넘어야 할 산이 많이 있습니다. 뭐 제가 어떻게 체크할 수는 없는데요. 아무튼 네. 일본에게는 우리가 지지 않는 그런 강한 민족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도요타보다 먼저 우리가 전고체 전기차를 도입할 거다라고 믿습니다. 네, 빨리 전고체 배터리가 정말 개발이 돼가지고 이렇게 국내 배터리 업체들이 글로벌 시장도 선점을 할 수 있게 기원을 하는 마음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번째 소식도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네. 현대차 그룹의 정의선 회장이 지난 13일에 열린 국회 모빌리티 포럼에서 로보틱스는 기술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져야 되고 네. 또 앞으로 안전성 등을 중점을 두고 기술을 차근차근 개발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정의선 회장이 보스턴 다이내믹스 인수에 사제를 투입할 정도로 굉장히 열과 성을 다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네. 자세한 내용 알려주시죠. 저도 정의선 회장님을 직접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제는 많습니다. 우리 정의선 회장님이 털어도 됩니다. 사실은 많이 털어서. 어쨌든 또 이분들도 털어서 투자하잖아요. 네. 다 회수합니다. 어쨌든 로봇 그런 분야에 현대차가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항공, 이제 자동차에서 항공, 쉽게 말하면 이제 드론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버의 드론 그런 사업을 이제 중점 사업으로 지금 현대차가 계속 투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상징적인 의미로 자, 나도 투자한다. 정의선 회장님이 이제 정몽구 회장님이 아드님 아니셨습니까? 저보다 나이가 별로 차이가 나지 않지만 사제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상징적인 의미로 이제 그쪽에 이제 계속 개발하겠다라는 시장의 시그널을 준 것 같고요. 어쨌든 또 말씀을 드리면 지난 13일이죠. 현대모터 스튜디오 고향에 있습니다. 근데 거기 가면 굉장히 그냥 가서 구경할 만큼 잘 해놨습니다. 거기에 이제 모빌리티의 미래, 로보틱스라는 주제로 국회 모빌리티 포럼 이런 세미나가 열렸는데요. 여기서 정의 소장이 직접 출연해서 현대차 그룹이 모빌리티와 로보틱스 등의 기술에 대한 투자를 하고 R&D, 즉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목적은 우리 인류의 후손과
모든 인류의 편안함을 위한 것으로 로보틱스는 기술 자체가 목적이 아닌 오로지 인간을 위한, 즉 로봇가 인간을 공경하지 않는, 인간을 도와주는 그런 기술을 차근차근 개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또 일자리 감소되는 거 아니야? 로봇 때문에? 그랬더니 이제 로봇을 유지하고 프로그래밍하고 하는 것 때문에 더 많은 엔지니어가 필요하다. 그래서 일자리 감소는 크게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로봇이 인간은 공격하지 않는 게 목적이다. 그리고 안정성을 위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네네네. 한편으로는 또 군사 목적으로 진짜 이용되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시각도 있긴 하거든요. 실제로 프랑스 육군은 이 스팟과 함께 군사 훈련하는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봤는데 제 로봇가 총으로 그냥 바바바바박 너무나 정확하게 쏘더라고요. 무서워요. 근데 사실 인간이 정확하게 쏠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쏘는데 빗나가거든요. 근데 이제 영화에서 나오는 얘기죠, 사실은. 근데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네. 사실 그래서 그런 쪽도 개발은 하겠지만 어쨌든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로봇을 철저히 산업용, 그러니까 군사용으로는 개발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고요. 프랑스 군과 함께 훈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마이클 페리 사업개발 부사장도 마찬가지로 하겠습니다. 해당 로봇이 유럽 유통사 샤크 로보틱스에 공급됐고 자신의 스팟 사용에 대해 사전 통보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로버트 플레이터 CEO, 이거는 뭐 제가 외울 수가 없기 때문에 고객사들은 스팟을 절대 무기화하지 않겠다. 우리의 로봇이 전장에 투입된다면 사람들이 위험한 현장에서 안전하게 피할 수 있도록 돕는 경우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또 로봇, 전투용 로봇으로 또 개발하게 되면 또 항상 보자. 영화에 나오면 악당들이 또 그 기술을 이용해서 공격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다고 그러는데, 저는 이런 기술들이 결국은 산업용에, 쉽게 말하면 저희들 뭐 무거운 거 못 들 때 이걸 장착하고 들면은 들 수 있잖아요. 네, 또 뭐 장애인들. 인명 구조도 그 할 수 인명 있는 구조도. 거니까요. 그냥 불길을 못 들어가는데 기계가 들어가서 이제 로봇가 들어가서 굉장히 직립보행으로 이제 많이 하는 거의 인간다운 로봇을 개발하는 것까지 왔더라고요. 일본이 되게 앞서 있고 이제 우리나라도 거기에 뒤질 수 없다. 그러면은 사제를 털어서라도 로봇 기술을 빨리 인수해서 이제 그런 기술을 빨리 확보하겠다라는 현대차 그룹의 이제 강한 의지를 느낄 네. 수 있었다고 좀 봅니다. 예.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외 소식도 체크를 해볼게요. 애플이 애플 전기차 자체 제작을 선언을 했습니다. 올해 초만 하더라도 협업을 하지 않을까. 현대차와 기아와 그 애플카의 협업 가능성에 대해서 뭐 주가가 엄청 올랐던 그런 기억을 많이 갖고 계실 것 같은데, 맞습니다. 예. 얼마 전 또 실무진들이 방한을 하면서 그 다시 기대감이 살아나려나 했는데 이게 또 찬물을 끼얹은 분위기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고 계셔요? 애플은 어차피 자동차로 저는 갈 거라고 봅니다. 애플카? 이제, 예, 애플카로 갈 것 같은데, 근데 애플은 그 애플카를 만들려고 하는데 사실은 현대차하고 이제 기아차하고 접촉했다고 해서 이제 주가가 팍 뛰지 않았습니까? 주가가 뛰었다가 다시 빠졌는데, 왜냐면 이제 내연기관 그런 거에 대해서는 현대차도 나름 자긍심이 있거든요. 근데 야, 니네 하청을 우리가 해? 이런 게 아마 작용을 했을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거기서 조금 협상이 좀 제대로 잘 안 됐을 것 같고, 주목할 건 애플 전기차라고 하잖아요. 전기차는 내연기관처럼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제가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내연기관보다 훨씬 덜 부품도 들어가고, 그래서 자체 제작할 수 있는 환경이 아마 내연기관 우리 엔진 기술하고는 분명히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애플이 애플 전기차를 자체 제작하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극비리에 우리나라도 아마 들어온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다 알아요. 극비리에 들어오는데 항상. 그래서 현대차, 뭐 기아, 닛산, BMW 이렇게 물밑 접촉을 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뭐 제조업체에서는 나 지금도 잘 나가. 그리고 우리도 전기차 만들 수 있어. 이제 이렇게 해서 지금 협상은 안 되고 있지만, 그래도 애플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그런 그 기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접목을 해서 같이 협력해 나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사람들이 애플카 하면 기대하는 게, 우리가 아이폰 쓸 때도 굉장히 그런 기능들이 손쉽잖아요. 뭐 손가락을
이렇게 확대를 하면 화면이 확대가 된다든지 여러 굉장히 편리한 기능들이 있는데 이거를 애플카에 접목시키지 않을까라는 그런 뭐 긍정적인 가능성, 네. 추측들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애플카가 어떻게 개발을 할지 되게 사람들이 궁금해 하더라고요. 애플은 되게 좀 팬덤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기대감이 되게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렇게 애플을 관심이 없고 저는 삼성에 되게 관심이 많거든요. 저는 애플에 관심도 그러니까. 있습니다. 네, 저희 딸도 이제 애플을 되게 좋아하는데 저는 아이폰보다는 이제 삼성, 갤럭시, 코리안 이런 편협한 생각을 가지면 안 되는데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직관적으로 할 수 있는 그렇게 뭐 아이폰이 잘 돼 있다면서요. 그래서 아마 애플카도 굉장히 새로운 스타일로 나오겠다. 그런 기술을 아이폰 기술을 접목을 해서 그래서 제가 좀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이제 특허 관련 걸 어떤 걸 했을까라고 좀 찾아봤는데 애플이 2014년부터 꽤 오래전이죠. 네. 7년 동안 자동차 관련 특허를 취득했는데 200여 개나 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첫 번째는 이제 제스처 기반 자율주행차라는 이름의 특허입니다. 말 그대로 손동작만으로 주차와 차선 변경을 해주는 기능이에요. 얼마나 쉬워요, 그럼? 그러니까 이렇게 가 하면 간다는 건데 불안하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가 이렇게 했는데 가, 왼쪽 오른쪽 안녕 했는데 차가 막 흔들리면 어떻게 안녕 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생각이 저는 문득 들었어요. 근데 네, 어쨌든 네. 주차할 수 있는 그런 손동작만으로 하는 그런 특허를 냈다고 합니다. 근데 아무튼 안녕 이런 거를 잘. 근데 지금도 BMW 보면 이렇게 탁탁 이게 좀 고급 사양은 이렇게 하면 되나요? 라디오 틀고 음성도 이렇게 하면 볼륨 높아지고 이렇게 하면 낮아지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술들을 이미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주차나 차선 변경할 때 쓴다는 거는 차선 변경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요? 에이, 아무 우리가 야, 껴들어! 이렇게 2차선, 3차선 이렇게 안 될 텐데 아무튼 3차선. 그런 기술이 네.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증강현실 AR 기술을 적용한 차 내 디스플레이, 이제 디스플레이 있잖아요. 이제 그거를 차 안에서 이제 크게 샥 나와가지고 이렇게 빛처럼 나와서 이렇게 보고 이제 그럼 차 아이언맨. 안에서 뭐 영상이 그렇죠. 틀어진다든지. 영상이 틀어진다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차 안에서 편안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거를 또 특허를 냈고요. 세 번째 이제 자율주행에 있어서 핵심 기술 중 하나죠. 바로 레이더 기술인데요. 이 특허는 이제 근거리부터 수백 미터에 이르는 물체를 감지하는 기술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데 UBS 증권은 투자자들에게 보낸 메모에서 이 기술은 대중에게 아직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플이 계속해서 애플카를 위한 중요한 차별화 시스템 개발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애플카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자율주행에 할 수 있는, 사실 자율주행은 테슬라. 테슬라가 앞서가고 있는데 사실 완벽한 자율주행은 이제 손을 떼고 자기가 알아서 구불구불한 도로도 차선 변경을 이제 알아서 해야 되는 건데 한번 직접 혹시 요즘은 반자율주행이라고 합니다. 자율주행 네. 단계가 단계가 있는데 3단계까지 네, 와 네. 있는데 한번 해보셨어요? 안신의 앵커는? 자율주행? 저는 반자율주행? 미국 가서 아. 이모부가 테슬라를 타시거든요. 아. 근데 이거 봤는데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네. 예. 뭐 커피도 마시고 자유롭게 운전을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저도 이제 반자율주행인데 이렇게 떼봤는데 좀 아직까지는 불안해요. 이제 핸들이 탁탁 움직이면서 진짜 갑니다. 진짜 제대로 잘 가는데 이제 이게 사고가 나지 않을까 이런 불안한 마음이 있는데 그런 기술의 핵심 기술이 라이다 기술인데 이제 이거를 애플이 굉장히 앞서가고 네, 있다고 네.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실외 조명 경고 시스템입니다. 차량에 장착된 긴 디스플레이 있잖아요. 다른 운전자에게 이제 좌회전 또는 우회전, 브레이크 사용 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뒤따르는 차량 충돌 위험 이런 거를 미리 방지해주는. 근데 사실은 이런 기계에 의존하다 보면 제일 좋은 거는 저는 사람이 하는 게 제일 좋다고 봅니다. 근데 어쨌든 너무 기계에 의존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애플은 애플 전기차를 이런 기술을 도입을 해서 자율주행 차량을 접목시켜서 2025년, 2030년 이내에 만들어낼 것 같습니다. 네. 그 전부터 뭐 2014년부터 준비를 차근차근 해오고 있다는 점, 네네. 뭐 여러 가지 새로운 신기술들을 저희가 또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 수 네네.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얼마 전에
이거는 좀 저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네. 애플 관계자들이 방한을 해서 LG와 SK 관계자들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는데 네네. 그래도 아직 협업 가능성은 남아있는 거 맞나요? 아무래도 뭐 전기차 배터리 기술은 우리나라 LG와 SK가 지금 선도하고 있는 건 분명하니까 이제 그런 기술을 같이 공유하기 위해서 저도 방한한 걸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극비리에 방한했지만 다 알고 있었다. 기자들은 다 알아내는 그래서 만난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어쨌든 애플은 자체 개발을 선언했고요. 그러나 배터리 생산 기업들과 협업은 또 불가피하다.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데 KB증권 김동원 연구원께서 말씀하시기를 애플이 최근 자동차 부품업체에 견적 요청서를 발송하고 자동차 연구소도 복원한 것을 감안하면 조만간에 부품 공급망이 윤곽을 나타낼 것이며 그리고 배터리와 모터는 LG와 삼성, SK로부터 구매할 가능성이 크다. 네. 2024년이나 2025년에 F카를 공개할 것으로 예상한다. 그리고 또한 최근 SKI 테크놀리지, 그리고 SKC, LNF, 에코, 프로비엠 등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급등한 이유 중에 하나가 애플카 이슈 때문이라고 관계자들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저는 애플이 우리나라와 협력하지 않을 수 없다. 네. 한미 동맹 굳건하지 않습니까? 북한하고 하겠습니까? 중국하고 하겠습니까? 갑자기 여기서 시사방송을 하셔요. 그래서 네,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네. 감사하고요. 자, 오늘 첫 시간으로 저랑 함께 진행을 해봤는데 예, 촬영 예. 소감 어떠셨어요? 예, 저도 뭐 약간은 좀 서툴렀던 부분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요. 네. 더 좀 깊이 공부해서 더 쉽게 전달하도록 노력해야겠다. 그리고 안신의 앵커님과 호흡이 첫 방송부터 딱딱 맞는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영광입니다. 들고 네. 있습니다. 아무튼 더 준비를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다음 주부터는 우리 이제 국장님께서 직접 준비하셔서 여러분들을 찾아뵐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앞으로도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고, 자, 마지막으로 구독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뭐 유튜브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설정은 필수인 거 아시죠? 아시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아무튼 제가 왔는데 구독자 빠져나가면 안 되고요. 한 달 사이에 10만으로 올라가기를 바라겠고 좀 즐거운 컨텐츠 조금 더 뒷이야기, 행간을 읽고 좀 여러분들께서 쉽고 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고 또 재밌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선정을 해서 제가 가지고 오도록 노력하겠고요. 여기는 또 앵커님하고 잘 상의하고 앞에 계신 PD님하고 잘 상의해서 좋은 컨텐츠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컨텐츠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